지난 수세기 동안 이룩한 많은 산업적 발전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었으나 아직도 인체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완전한 치료는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현대인의 관심으로 인해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와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다양한 과학의 발전 방향도 건강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생명공학 분야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발생하는 여러 질병 중 누구나 한 번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체중에 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상 수치 이상의 체중 또는 비정상적인 저체중 등 체중이 지니는 의미는 우리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건강의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재택근무 및 실내 생활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체중의 증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비만의 정의 및 비만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개발된 여러 체중관리 의약품에 대한 장단점 등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 블로그의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과체중을 흔히 비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비만은 지방이 정상 수준보다 더 많이 체내에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만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체내 지방량을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나 신체 내에 존재하는 지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흔히 사용하는데 그중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체질량 지수 BMI를 이용하는 것과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를 말합니다. 대한비만학회에서 발표한 비만치료지침 2018에 따르면 한국 성인 비만 기준은 체질량 지수 25kg/제곱미터 이상이며 25에서 29.9kg/제곱미터를 1단계 비만, 30에서 34.9kg/제곱미터를 2단계 비만, 35kg/제곱미터 이상을 3단계 비만으로 구분합니다. 체지방의 분포와 복부 비만 여부를 판단할 때 허리둘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복부 비만의 경우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이상, 여성은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정의합니다. 허리둘레의 측정 시 양발 간격을 25에서 30cm가량 벌리고 서서 숨을 내쉰 상태로 줄자를 이용해 측정하는데 측정하는 위치는 갈비뼈 가장 아래 부분과 골반 가장 윗부분 중간 지점의 옆구리 부분을 둘러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노인이나 체중 감소가 동반되는 질환을 지닌 환자는 허리둘레 측정을 통해 체질량 지수를 통한 비만도 평가의 오류를 보정합니다. 병원 등의 임상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이며 측정이 간편한 키, 몸무게, 허리둘레 등을 측정하는 신체 계측법 및 생체 전기저항 분석법도 비만 측정에 널리 쓰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비만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23,439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14,966명의 환자 수를 나타낸 2017년부터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성 24.9%에 비해 여성 75.1%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서 더 많은 환자 수를 보입니다. 또한 고연령층보다는 30에서 40대 중장년층에서 비만 현상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비만은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불리우며 실제로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근골격계 질환, 각종 암 등의 발병에 있어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비만 환자군에서 의료비 지출이 정상 체중군에 비해 높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져 인구의 비만율이 증가할수록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된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비만율의 증가 추세로 인한 의료비 상승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만이 발생하는 원인은 너무나 복잡하지만 임상학적으로는 원발성 비만과 2차성 비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비만의 원인 중 90%를 차지하는 원발성 비만은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된 에너지보다 많은 에너지 섭취 소모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며 이로 인한 체지방 증가가 수반됩니다. 2차성 비만은 비만 유발 유전자 및 선천성 장애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쿠싱 증후군 등의 기타 질병에서 기인하기도 하고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이 체내에 축적된 위치에 따라서 내장 지방형과 피하 지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하 지방형은 피부 바로 아래에 붙은 체지방으로 젊은 여성들에게 주로 나타납니다.
내장 지방형은 내장 사이에 지방이 쌓이는 형태를 나타내며 상복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의 살은 피하 지방부터 내장 지방 순서로 붙기 시작하므로 내장 지방형의 경우는 이미 윗배와 아랫배가 모두 나와 울퉁불퉁한 모양을 나타내곤 하며 흔히 나이살이라고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내장 지방에 해당합니다. 뱃살이 찌는 요인으로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발생하고 남성은 30대 이후 호르몬 감소가 발생하며 지방이 잘 분해되지 않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뱃살이 찌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은 혈당 조절과 지방 분해를 담당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유발하여 건강을 위협하게 됩니다.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요법, 식생활 개선요법, 약물 처리요법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요요 현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비만 환자들이 많습니다. 비만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방법 및 치료제 현황 등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를 담아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식습관과 주기적인 운동으로 건강관리 잘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CDRT 튜브였습니다.